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무례한 말을 들었는데 상대가 에이 농담이지 라고 하면요, 쪼잔한 사람이 될까봐 그냥 넘어갔던 경험이요. 분명히 선을 넘었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던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무례한 말에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반격하는 화법 3가지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히렌츠입니다. 예전 개소리 대처법이라는 영상을 통해 단답으로 맥을 끊고 냥 소리를 하는 솔루션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개소리 대처법 2탄, 조금 더 적극적이면서도 우아하게 반격하는 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팁은 따끈한 신간과 함께합니다. 할 말을 합니다의 저자 히렌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만만하게 보거나 자꾸 선을 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평소 순한 성격인 분들일수록 당황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 혼자 속상해요. 그럴 때 웃으면서 간단히 무례한 상대를 제압하는 화법. 첫 번째입니다. 1. 백트래킹 질문. 이게 무슨 뜻이지? 듣고 나서 벙찌게 되는, 묘하게 기분 나빠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당황해서 반박할 타이밍을 놓치곤 하는데요. 이때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로 백트래킹 질문입니다. 상대가 한 말의 끝을 다시 따라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기술인데요. 이를 당황스러운 말에 대한 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했던 말을 반복하며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다시 물어보는 거죠. 이때 질문을 던지면요, 무례한 말에 대한 부담이 나에게서 상대에게로 넘어갑니다. 이 질문 자체가 상대에게 대답을 요하는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본질 때문인데요. 선을 넘는 질문이나 말을 들었을 때 대답을 해야 하는 의무와 부담, 상대에게 얼른 슉 토스하세요. 이런 식입니다. 있잖아, 너 우리 할머니랑 참 닮았어. 그래? 여기서 대화가 끝이 나면 집에 가서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묘하게 기분 나쁘네. 나이 들어 보인다는 뜻인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죠. 특히 내가 모르는 사람, 사촌이나 친척 어른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분의 생김새를 모르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말이죠. 바로 여기서 백트래킹을 사용하면 상대의 의도를 정확하게 짚고 갈 수 있는데요. 혹시 오해였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있잖아, 너 우리 할머니랑 참 닮았어. 아, 그래? 어떤 점이 닮았어? 사실 내가 할머니 손에 자랐거든. 우리 할머니 늘 남을 먼저 배려해 주시는데 너한테서도 그런 모습이 자주 보여서. 알고 보니 훈훈한 이야기였습니다. 듣다가 헉하게 되는 말 중에서는요, 상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말 그대로 오해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해가 아니었다면요, 또 다른 효과가 있어요. 백트래킹 질문을 통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어지는 대답이 무례한 말이었다면요, 그에 대한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왜 흰색 옷 입었어? 그냥 보이길래. 왜? 아니, 밝은색 옷 입으니까 덩치가 이만해 보여가지고. 너무해. 이렇게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자니 찝찝하거나 상대가 종종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면요, 백트래킹을 통해 다시 질문하기 꼭 기억하세요.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 말로 간단하게 제압하는 두 번째 기술입니다. 2. 리프레이밍. 두 번째 질문법은요, 1번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를 수비하는 기술입니다. 바로 리프레이밍인데요. 리프레이밍, 프레임을 바꿔서 상대의 말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물이 반밖에 안 찼네를 물이 반이나 찼네 처럼 바꿔 말하는 거죠. 상대의 무례한 말에 담긴 어폐를 찾아 이를 재해석해서 말을 해보는 겁니다. 특히 이 리프레이밍을 잘했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바로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오스카 사관왕을 차지했을 때 인터뷰입니다. 뉴욕의 문화평론지 벌처의 기자가 이렇게 물었죠. 지난 20년 동안 한국 영화가 큰 영향력을 발휘했음에도 오스카상 후보에는 단 한 번도 오르지 못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답하기 다소 난감한 질문에 봉준호 감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 이상하긴 해도 별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스카는 국제영화축제가 아니지 않나요? 지역 축제일 뿐이죠. 이 대답은 미국 언론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었죠.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자신들의 커다란 영화제가 지역 축제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우아하고 부드럽게 오스카를 지역 축제로 만든 리프레이밍의 기술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선을 넘는 말, 불쾌하게 느껴지는 농담이나 발언에는 리프레이밍이 효과적인데요. 특히 핵심은 상대방의 말 속에 모순을 꼬집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긍정적인 해석까지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대리님, 볼수록 장군 같으세요. 네? 장군 같다는 건 에너지가 좋고 씩씩하다는 뜻인가요? 아, 그렇다고 쳐요. 맞아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리프레이밍을 해서 다시 질문을 던지는 방법도 좋습니다. 부정적으로도 해석 가능한 상대의 말을 긍정적으로 리프레이밍 하게 되면요, 분위기를 좋게 풀어가는 효과도 있죠. 그런데 만약 여기에 상대가 아닌데요? 덩치가 크셔서 이야기한 건데요? 라고 하면 바로 상처받았어요. 말놈심. 같은 대응이 가능해지겠죠? 모호한 말은 리프레이밍을 통해 짚고 가기, 질문 던지기 기억하세요. 선을 넘는 사람을 말로 간단히 제압하는 세 번째 기술입니다. 3. 농담하는 척에는 칭찬하는 척. 무례한 말 중 가장 대응하기 애매하면서 기분이 상하는 말이 바로 농담의 탈을 쓴 말입니다. 심한 말에 상처받은 티를 내면 에이, 농담인데 너무 예민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분명 존재하니까요. 이렇게 선을 넘는 무례한 말을 농담인 척하는 사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이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요, 바로 맞수를 두는 겁니다. 농담인 척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정색을 하면 다시 화살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같이 웃으면서 반격을 하는 건데요. 농담인 척에는 같이 척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칭찬하는 척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대리님, 요즘 살쪘죠? 옆으로 성장기인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에이, 농담인데 예민하게 반응하시네. 저는 차장님 되게 재밌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이세요? 제 눈에 눈물이요. 언제 이렇게 노잼이 되셨지? 분명히 되게 재밌는 분이었는데. 예민하다는 말에 반응하는 대신 오히려 칭찬하듯 상대를 향해 재밌는 분이라는 긍정 표현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과거형으로 긍정적인 상대를 표현하며 재미없다는 표현을 함께 농담조로 얘기해주는 거죠. 특히 에이, 농담이야 라고 말하는 상대에겐 웃으면서 그 농담이 재미없다, 효력이 없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게 꽤 효과적입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몰랐는데 너 안경 쓰니까 되게 못난 이상이다. 두꺼비? 선배 되게 재밌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방금 그 말씀 덕분에 생각이 바뀌었네요. 상습적으로 듣기 싫은 농담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때 상대가 농담이라고 반격할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함께 농담조로 웃으며 말해줄 것 기억하세요. 뭐야, 농담인데 왜 그래? 하면 저도 농담이에요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이렇게 오늘은 무례한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화법을 저의 첫 책 할 말은 합니다의 표지 속 냥이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1. 백트래킹 질문. 2. 리프레이밍. 3. 농담하는 척에는 칭찬하는 척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 나를 지키는 화법들이 궁금하시다면요, 할 말은 합니다에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담아놨으니까 올가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가면 서운하겠죠? 지금쯤 책을 받아서 읽어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후기가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할 말은 합니다의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 중 10분께 제가 도서에 쓸 자료를 찾으며 발견했던 좋은 책들 중 한 권을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께만 걸으세요. 안녕. 뿅.